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부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기가 참 좋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분 계세요? 뭐 존경하는 분이나 좋아하는 분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제가 좋아했던 분, 뭐 존경했던 분, 뭐 지금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분의 책을 읽고 또 어떤 그분의 사연을 읽고 제가 행동으로 옮겨서 많은 걸 얻었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리 경고를 드리지만 약간 꼰대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거 제가 인정을 하고요. 누군가한테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추상적인 얘기일 거란 거 미리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듣고 분명히 행동을 고친 부분이 생겼고, 저는 나중에 좀 이게 쌓이고 쌓여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경제적 혜택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의 해당 인물은 성신재 선생님이세요. 예전에 성신재 피자 들어왔고, 그러니까 피자헛을 한국 최초로 들여왔다가 이제 보상을 받고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다음에 결과가 좋지 않았던 분이죠. 지금은 투병 중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 사업을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뭐 누가 주변에서 봤을 때 뭐 뚜렷한 윤곽이 나오는 성과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이분을 존경하죠. 끊임없는 도전, 실패에 연관하지 않는, 연연하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도전하는 것 자체에 가치를 두셨던 분이에요. 전 그래서 우리 대다수의 사람이 결국엔 결과가 좋았던 사람만 존경하는 게 분명히 사실이잖아요. 저는 어쨌건 간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사회는, 아니면 전 세계가 실패한 사람은 책을 안 쓰죠. 실패하고 책을 쓰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1등한 사람, 2등한 사람, 아니면 고액 연봉을 받은 사람, 자산이 뭐 50억, 60억이 되는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만 유튜버를 찍고 책을 냅니다. 그 사람들의 컨텐츠랑 책을 읽죠. 근데 저는 옛날에 궁금했어요. 왜 변화가 없지? 왜 허황된 얘기지? 왜 나한테 전혀 적용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컨텐츠가 만들어진 분이 성신재 선생님이세요. 그냥 이분은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느꼈던 분이에요. 좀 서론이 길었나요? 전 여러분이 이 성신재 선생님이 썼던 뭐 어떤 책들이나 컨텐츠를 좀 찾아보길 바랍니다.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분이 피자헛을 할 때 아르바이트생을 몇 명을 썼겠어요. 수도 없이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한창 많을 때예요. 예전에 피자헛이 잘 나갈 때였죠. 요즘이랑 다릅니다. 예전엔 진짜 잘 나갔어요.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오면은 많은 대화를 하신다고 해요. 이걸 많이 물어보신대요. 자네는 나중에 꿈이 뭔가? 그럼 뭐 변호사, 검사, 간호사, 선생님, 공무원, 되게 다양하대요. 되게 다양한데, 이 성신재 선생님이 봤을 때는 나중에 이 사람이 그걸 이룰지 안 이룰지 어떤 판단으로 생각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로는 뭐 검사, 변호사, 의사가 된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 나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냥 시간 때우고 가겠다는 친구가 있고, 그게 아니면은 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뭐 서빙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샐러드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매출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친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감이 오시죠? 시간만 때우는 친구는 나중에 의사나 변호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이게 제가 추적을 안 해봐서 함부로 말은 못 하겠는데, 저는 만약에 그분이 공부를 무척 잘해서 의사나 변호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윤곽을 내는 성공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멋대로 추측이에요. 뇌피셜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샐러드 위치에 따라 매출이 어떻게 변하는지, 피자헛은 어떤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손님 접대를 어떻게 해야지 매출이 올라가는지 연구했던 친구는 똑같이 만에 하나 일단 우선 변호사나 의사, 이게 좋은 전문직이 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된 다음에 자기 사업화해서 로펌을 차리던 더 성공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중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사업체를 만들 수 있고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을 그 시스템을 갖춰줬을 때 최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 일처럼 했어요. 회사 일 빼고요. 전 양심선언하지만 회사 일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면 회사 일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저는 회사가 맨 마지막 제가 다녔던 회사가 공공기관이었는데, 공공기관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공공기관은 뭐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 많을 텐데, 저도 꽤 오랜 기간 근무를 했잖아요. 공공기관은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실행한 다음에 회계 처리하면 끝이에요.
외부에서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매출을 일으킨다 해도 대상이 고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발전이 없었고요. 여러분이 사기업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매출이 올라갈지.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과 부동산 투자가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내가 나중에 시스템화할 수 있을지 사업화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지금 지방의 아파트들을 보러 다니는데 저 혼자 보러 다니나요? 그게 아니죠. 저희 회사 직원이 같이 다니잖아요. 이건 예전에 제가 지방 아파트를 가서 뭐뭐를 봐야 되고 어떤 조건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은지 굉장히 구체화 시켜 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연락이 와요. 브리핑이 옵니다. 이러이러한 물건이 나와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직접 가보지 않고도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제가 직접 해봤고 그걸 하는 당시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다르다라는 게 완전히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희 직원분이 보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간 거보다는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시스템화 한다면 다르죠. 제 시간과 노동을 쓰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으세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꼰대스러운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시간 때우기로 일을 하고 있다면, 시간 때우기로 일을 하면서 월급 루팡이라고 자랑하고 있다면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발악을 하실 건데요. 더 살아보십시오. 만약에 젊은 분이라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뭔가 큰 걸 바라는 순간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나라탄만 하고 있을 거라는 걸 깨우치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의 수익을 폭발적으로 늘릴 방법이 없을 겁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 함정에 빠져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시간 때우면서 월급 받는다고 자랑하지 마라. 완전 망하고 있는 거다 입니다. 잘 살고 싶은 사람 기준에서요. 두 번째로는 이미 노력하고 있는 분들한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단순히 심부름의 가격, 월급을 받는 일 말고 자기 사업을 하고 내 자산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하는 건 좋은데 플러스 알파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은 예전에 저처럼 성신재 선생님의 책을 한번 정독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 일을 가지고 사업을 벌린다면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을지 한번 생각을 하시고 자꾸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생각을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은 나중에 결과가 많이 다르거든요. 이 얘기가 추상적으로 들리시면 내가 피자헛에서 알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자헛에 여러분 옛날에 가보셨어요? 저는 외식하러 몇 번 갔는데 딱 봐도 잘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고 진짜 얘는 부르기 싫은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는 부르고 싶은 아르바이트생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반전이 있어요. 부르고 싶은 아르바이트생이 된 다음에 오래 다니면 안 돼요. 맞잖아요. 소모품이잖아요. 사실 모욕하는 게 아니라 제 입장입니다. 저라는 작은 사람의 의견일 뿐이에요. 소모품이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거랑 주인이 되는 건 달라요. 근데 주인의식을 갖더라도 주인이 될 수 있는 스킬을 연마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피자헛이 존재한 다음에 매출을 일으키는 구조를 마스터링을 해야 내 거를 차렸을 때 내가 겪을지도 모르는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가게도 아니고 월급만 받는데 주인의식을 갖고 마스터링까지 했는데 거기서 계속 일을 한다? 이거는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높죠. 내가 정말 생계 해결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마스터링 한 다음에 최단 기간 내에 나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 마인드가 갖춰지신 분들이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못 느끼세요? 전 사연이 많거든요. 주변에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자산을 30대인데 2억까지 3억까지 모은 친구도 있어요. 뭘로? 노동력으로. 그 친구들께 여쭤봅니다. 지금 만족스러우세요? 정말 만족스러우세요? 주변에 부모님한테 집 한 채 물려받은 사람, 집 한 채 잘 번 사람, 앉아서 5억, 7억, 8억, 10억, 15억씩 벌었습니다. 제 말이 농담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주변에 지금 몇 억대로 번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아, 세금 떼지 않냐고요? 1가구 1주택은 세금을 최소화시킵니다. 종부세도 안 내요. 요새 기사 찾아보세요. 어떻게 따라잡으실래요?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선택이 현명하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말한 과정을 겪었어야 돼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회사 생활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내가 나중에 내 사업차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오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하고 월급만 모은 거예요. 뭐가 빠져 있죠?
나중에 내 거를 갖겠다는 주인의식, 목표의식이 빠져 있던 거예요. 이게 도전이에요. 도전은 내 거여야만 합니다. 남의 직장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직원을 뽑아요. 저 이런 짓 안 하거든요. 직원을 뽑고 얘기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우리 회사가 얼마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걸고 도전해 봅시다. 남자라면 가슴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열정페이죠. 제 회사예요. 직원이 왜 저처럼 열정을 바칩니까? 이거 이용해 가지고 대기업에서 젊은 친구들 피를 미친 듯이 빨아먹죠. 아니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끝까지 빨아먹습니다. 최고 젊은 사람들의 피를.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월급이 필요해서 들어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월급쟁이로 끝날지 안 끝날지는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성장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독립할 수 있는 자금을 모으고 있는지, 내 자산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가 여러분 미래를 결정을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 목표의식 없이 단순히 시간 때우기로 돈만 벌고 있다면은 지금 당장은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일정 시점이 지난 다음에 옛날에 제가 느꼈던 내가 장님이 되어버린 느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좀 응원을 하고요. 성장하는, 내 자산을 갖추는, 나중에 이걸 사업화 시킬 수 있는 안목을 오늘부터 기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성신재 선생님 존경하고요. 이분 컨텐츠 한 번씩만 봐주세요.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이 만든 영상이나 실패한 사람이 쓴 책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나요? 혹시 매출이 얼마나 성공했다, 뭘 해냈다, 이런 사람들한테 단순 열광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게 얼마나 많이 남으셨는지 한번 스스로 반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